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편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기업의 가치 평가는 사람들마다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장 맞는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가치 평가는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냐 없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성적 요소를 가미해서 종합적으로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치평가 지표로는 PER부터 PBR, PCR, PSR, 그리고 에비타 등이 있는데요. PER은 주가수익 비율, PBR은 주가순자산 비율, PCR은 주가연금 비율, PSR은 주가 매출 비율, 에비타는 기업 가치에서 영업 활동 이익을 나눠주면서 상대 가치 평가 지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상대가치 평가 지표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PER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편으로 PER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절대가치 평가 지표가 있는데 RIM, FCF, DCF 각각 잔여이익 모델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법, 배당 할인 모형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FCF, 잉여현금 흐름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가치 투자 그리고 지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PBR 지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PSR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수익성을 따지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깊게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경험상 가장 맞는 방법은 PR 지표와 FCF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첫 번째 편으로 PR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P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PR은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 EPS를 나누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눠서 이 PR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가치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단점도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ROE, 즉 자기자본 수익률과 PEG, 주가수익 성장 비율을 함께 믹스해서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하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PER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ER은 동일 산업군 내의 상대평가 지표를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과 IT업을 비교를 한다. 이것은 평가 기준이 애매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업은 역사적으로 저퍼를 받아왔고요. IT 기업은 성장성 때문에 고퍼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산업군 자체를 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건설 대 건설 그리고 항공 대 항공 이렇게 동일 섹터 내에서 PER을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는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PER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는 ROE와 PEG를 함께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ROE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눈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일으켰나라고 보는 지표고요. PEG는 단순히 퍼가 현 시점에 대한 평가 지표라면 EPS 성장률, 즉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눠줘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나라는 것을 함께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주로 활용한 지표인데 0.5 이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1.5 이상이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TA항공이랑 제주항공인데 주가 및 시가총액은 현재 일자 기준으로 삼았고요. 당기순이익 및 EPS는 18년 결산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수치를 뽑아봤습니다. TA항공이 PER이 9.2고요. 제주항공이 13.8. 둘 다 저가항공의 대명사죠. 그리고 ROE가 TA가 17, 제주항공이 19.9. TA항공은 19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PEG 기준으로 마이너스 0.8, 제주항공은 19년도에 EPS가 성장하는 걸로 가이던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 기준으로 EPS 성장률을 PR을 EPS 성장률로 나눠주면 0.3이 나옵니다. 이처럼 PER만 보면 TA항공이 제주항공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TA항공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을 보시면은 제주항공이 약 3% 정도 더 높죠. 심지어 PEG,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을 보면 19년도에 성장하는 그림을 보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0.3으로 상대적으로 TA항공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PER만 놓고 TA항공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 PER, ROE, PEG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ROE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가, 즉 현 시점에 17이 아니라 16년도, 17년도, 18년도 꾸준하게 17%가 유지되었는가를 보고요. 이 ROE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했죠. 기업 자체의 수익률. 근데 PER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수익률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그리고 주가가 사람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시장 기대값보다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투자는 자본 수익률이 시장 기대값보다 높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PER만 보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라는 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높아져서 PER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PER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 PER만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저성장 기업을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PEG와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 지표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산출을 하는가? PER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5월 15일 기준 TWA 종가 기준은 7,440원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예상 EPS는 844원이거든요. 그러면 동일 섹터 내에서 TA항공은 9.2%죠. 그리고 제주항공은 1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A항공이 제주항공만큼의 펄을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제주항공의 펄을 이렇게 EPS와 펄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식을 풀어서 하면은 EPS 곱하기 펄을 하면 주가가 산출되는 구조고요. 현 주가 대비 최종 주가가 11,647원이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 약 5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산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EPS죠. EPS는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눠준 거죠. 이렇게 하면 주당 순이익, 즉 EPS가 나오고요. 펄은요, 시가총액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눠주죠.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곱해주면 단기 순이익이 제거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가 되어서 이 값은 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주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EPS 곱하기 경쟁사의 펄을 곱해주면은 적정 주가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요. ROE와 PEG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 즉 이 기업의 CEO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전망성, 그리고 기업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해당 기업의 주가를 매수할 건지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첫 번째 기업 적정 주가를 구하는 지표로 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FCF, 잉여현금흐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